TBS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청 구내식당에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집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금천구 이목희 당선자와 함께 지역 현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죽여줘요. SK증권 주파수 2011 금융 앱 어워드 대상. 뭐가 다르지? 목표가 도달 즉시 알람으로, 종목 속보 뜨는 즉시 알람으로, 상한가 치는 즉시 알람으로. 역시 대상답다. SK증권 주파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 봄에서 여름으로 곧장 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대단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개통 이후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다른 입장, 안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강남대로는 출근길 인파와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버스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눈에 띕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이 일대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차고지를 연상케 할 만큼 수많은 버스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경기 지역에서 유입되는 버스로 강남역은 광역버스가 유독 많은 곳입니다. 강남대로의 광역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0개 노선으로 2,500여 대의 버스가 다니며 정류장은 무려 21곳이나 됩니다. 2004년 강남대로에 중앙버스 차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버스 기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교통 정체가 심각했습니다. 현재는 중앙버스 정류소와 가변 정류소로 나눠져 소통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잡률이 147%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경기도 버스들이 그 강남역 방향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탈 때 여기서 이쪽 길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그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뛰어가야 되고.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대부분 기다려야 되고요. 뭐 한 번 갇히면 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갇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강남역은 특히 강남역에서 그 양재까지가 좀 버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에 강남역 일대 광역버스 노선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질서 문제,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개편 필요성이 이유입니다. 승하차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차로나 가락은 할 거 없이 지금 버스로 인해서 거기에 그 정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 경기도는 그 지리적인 이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광역버스 수요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신분당선이 정자역까지 연장이 됐지만은 그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그 광역버스를 노선을 줄인다든가 감차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돼 가지고. 경기도는 노선을 조정해 강남역 방면 통행량을 줄였고 향후에도 추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선 폐지나 단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을 막으려는 서울시와 한 대라도 더 서울로 보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직장인들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5,000원 넘은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밥 한 끼가 6,000원, 7,000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경우 구내식당 가격이 저렴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면 일반 시민들로 북적이던 서울시청 구내식당. 3,500원이면 한 끼 해결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부터 일반 시민들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하면 집단 급식소의 개념이 나와요. 그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시청에 그 볼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하시는 분, 그 분만 국한된다는 그 법률 그 자문을 받았어요, 저희가. 주변 식당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 영업에 지장이 크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원 차이 나는 거지. 평균적으로 5, 6천인데 평소에 다. 근데 거기 가면은 3,500원씩 받으니까 한 2,000원, 모델 2,000원은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반면 서울의 25곳 구청에서는 구내식당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청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 식당도 따로 운영해 눈길을 끕니다. 이거 한 오래됐어요, 나는. 한 5년 돼. 가격도 딴 데보다 싸고 맛도 있고 그렇게만 오는 거죠. 구청 직원들이 그 인근 상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근 상가와 구청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구청 그 주차장을 거기 내방 그 주민께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서로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 곳만 법에 위반된다며 일반인들의 식당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날씨는 여름처럼 뜨거웠는데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주식시장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을 대변되는 시장의 상승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 반면에 화학과 정유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6.64포인트 0.34% 상승하면서 1982.99로 19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 종목은 396종목이고 내린 종목은 429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더 많다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역시나 IT전자의 대표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그 밑단의 자회사들인 삼성 SDI, 전기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현대차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약 3천억에 가까운 수준의 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매수 업종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에는 1,800억가량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었고 전기전자에도 1,00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간 반면에 화학업종에는 오히려 5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운수장비와 전기전자는 각각 1,000억과 300억 수준의 매수를 해준 반면 화학업종은 300억 그리고 금융업종은 400억대의 매도세를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0.19포인트 0.04% 하락하면서 478.89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여전히 힘없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하이 지수는 휴장인 가운데 홍콩과 대만이 개장을 하였는데요. 홍콩은 1.4% 상승, 대만은 0.3%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원화 환율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이제 어느덧 1,130원까지 강세로 환율이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20원이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흐름은 그 달러 약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민수의 시시각각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이모키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장 그 서민적인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 화면에도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앉아 계신 화면이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대 이어서 19대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그때 이제 4월 11일이었으니까 제법 지났는데요. 그때 그 감동이랄까요?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역주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참 좋은 기분이 들었고요. 예.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지체됐던 검천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모키 당선자께서 52.7%를 득표하셨고요. 새누리당의 상대 후보가 36.1%를 득표하셔서 표 차이가 많이 나셔서 개표 과정에 뭐 긴장감은 그렇게 크지 않으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열심히 하자고 다짐은 했습니다만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17대 이어서 19대 이번에 다시 우리 당선자님을 뽑아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것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고통을 받으신 유권자들께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발전을 지체시킨 금천구 새누리당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17대 때 의정활동을 한 것이나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평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소통하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제일 큰 것은 금천구 주민들의 위대한 민주의식, 현명한 선택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치만을 놓고 보니까 금천구의 이 투표율이 전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금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주로 많이 하시는 일들이 일일 노동,
네. 그러니까 어디 하루 노동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기업에 취직돼서 쭉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총선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요. 네. 특히 재보궐선거 때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국민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이런 조건 속에 네. 있는 그 우리 주민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투표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전국 평균이 54.3%였는데요. 금천구의 투표율은 51.6%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금천구 현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당선자께서 내거신 주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안산으로 가는 네. 지하철 전철을 말합니다.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그다음 2년 전에 이전된 군부대 땅을 조기 개발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짓겠다. 그다음 전철 1호선을 지하로 가게 만들겠다. 그다음 2, 3단지 산업단지 2, 3단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한편 진행하면서 그 입주 기업들로 하여금 금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겠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민주통합당 이목희 당선자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지역 현안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이 많이 그 생활하시는 곳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 신안산선 조기 착공건이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요.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예, 그 부분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제가 이거 정부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정부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건데 네.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제가 타당성 조사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2006년 정기국회에서 기본계획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고 2007년 정기국회에서 기본설계 예산 100억을 확보해서 이게 진행되던 것입니다. 네. 초기 예산 확보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7대 의정 활동하실 때. 예. 이게 시작은 32억이지만 뒤에 4조가 넘는 돈이 있는 네. 것이니까요. 어려워서 돼 왔던 것이 제가 2008년에 떨어져서 원외에 있는 동안에 기본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네. 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게 국고로 반납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되다가 중간에 많이 지체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게 여의도에서 안산시 중앙동으로 갑니까? 서울역까지도 연결이 됩니까? 서울역 연결되는 것은 2단계고요. 2단계고요. 1단계는 네.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시흥대로를 거쳐서 네. 예. 안산으로 가고 또 일부는 시흥으로 가고. 시흥 네. 시청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노선이 예. 예정이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봤고요. 서울에서 안산까지 개통이 되면 뭐 3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당초 계획은 뭐 2013년에 또 착공을 해서 2017년 완공 예정도 있었고 좀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8년 완공 예정인가요? 지금 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예, 40조라 그러셨나요? 네, 4조. 4조. 그러니까 예. 정부가 사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잘 하질 않습니다. 예. 이거 빠른 속도로 되려면 역시 정치권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네. 하는데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 건설 공사를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잘 추진하면 네. 저는 2018년 초에는 완공돼서 개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안산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군부대가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건인데 육군 부대는 나갔고 공군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예, 육군부대 내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찾아가서 네. 내보내 달라고 하고 그때 말씀이 군부대를 내보내 달라는 지역은 많은데 받겠다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금천구는 특별합니다. 면 소재지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청와대 국방부 협의해서 내보냈는데 공군부대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천구 어느 지역? 어느 금천 동입니까? 독산동입니다. 독산동. 예. 예. 그래서 그 대체부지만 마련해주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먼저 나갔던 도하부대보다는 훨씬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내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독산동은 이제 오시장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대가 나가게 되면 여기는 그럼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게 됩니까? 주택단지가 들었나요? 이게 이제 네. 개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 개발, 즉 예. 구심 도시 개발
이런 건 LH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구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공영개발, LH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구심 도시개발로 갈 수 있을지 이게 안 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냥 가야 되는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LH공사가 빚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옛날처럼 많이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없이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또 금천구의 그 보금자리 주택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진척이 안 돼서 이 자체가 사업 자체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조금 네.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 뉴타운 또는 재개발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예. 그쪽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뉴타운은 세 개 네. 지구가 있는데 네. 원래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네.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네.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는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도 아직 그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할 거고요. 한쪽 지역은 2008년 선거에서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온 것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주겠다고 해서 말썽이 됐던 곳인데요. 예. 거기는 다른 그러니까 뉴타운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금자리 주택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서울 금천구의 민주통합당 이목희 당선자 17대 의원을 지내셨고요. 19대 다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뭐 신안산선이라든지요, 또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이 좀 됐을 때 앞으로 금천구민들의 삶은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우선 신안산선이 되면요. 우선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면서 예. 한편으로 역세권이 생겨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금천구에서 돈을 좀 쓰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 네. 군부대가 개발되면 그동안 우리한테 부족했던 교육이라든지 복지 네. 이런 것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네. 이것과 함께 제가 말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까지를 이루어내면 금천구는 발전의 기본 틀을 확실히 갖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금천구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금 있죠. 예. 구로 디지털 단지는 이제 구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천구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것이죠. 네네. 뭐 지금 가보신 분들은 뭐 상전벽해로 이쪽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라든지요, 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우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인데 네. 첫 번째는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수출루 자리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보면 그냥 주차장입니다. 네. 차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기 금천구에만도 예. 6,500개 가까운 기업이 82,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은 금천구에서 벌어서 쓰기는 딴 데서 씁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금천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 많이 채용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이라는 걸 제가 17대 국회에서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네. 건설교통부 토지주택공사, 당시 주택공사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연구시설, 지원시설, 휴게시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입주 기업들이 금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 이런 것인데요. 네. 이걸 다시 이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쪽 지역은 이제 지자체장 선거 때도 교통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네.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인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금천구민들이 바라는 현안이기도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금천구에서 하셔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우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물론 예. 금천구 재정 능력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흥동 일대도 교통 문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이것을 고치는 문제.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입자가 보호를 못 받고 재정 착률이 낮은 이런 재개발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정착률, 재정착을 보장하는 재개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그 노후 주택 단지나 말씀하신 뭐 일인 그 주거 지역이 많아서 이 시설들이 좋지 않을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그 서울시의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좀 갈등도 있고 하는데요. 소위 뭐 뉴타운 출구 전략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은 뭐 서울시와 좀 협의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예.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노후화 되면. 근데 재개발의 원칙이 재정착이 보장 안 되는. 네. 예컨대 대규모 뉴타운을 만들었더니 원주민이 한 20% 네. 밖에 재정착을 못한다. 이런 재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이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이해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저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7대에서 의정활동 주로 하실 때는 상임위 소속이 어디셨었죠, 의원님? 저는 환경노동위 2년하고 재정경제위 2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조금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지역 현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은 물론 하셔야 될 거고, 우리 그 사회 전체의 그 아젠다를 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것이 현안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지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네. 크게 세 가지죠. 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네. 한반도 평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고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예. 통일. 네. 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는 네.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재벌개혁이고요. 예. 하나는 노동개혁이고 하나는 금융개혁입니다. 네. 재벌개혁이라고는 잘 아시다시피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건절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왔을 때는 처벌하고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재벌개혁이고요. 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보편적 복지하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처럼 몸에 딱 붙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일과 삶이 개선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는 함께 굴러가야 할 두 바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 민주화, 서민들의 이 경제 생활을 좀 보장하고요. 보편적 복지를 하고. 다만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가 나오면 또 재원 얘기 혹은 이제 실현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예를 들면 복지를 위해서 당장 세금을 예.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걷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지에는 복지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 복지가 확대되니까 참 사는 것이 훨씬 나아졌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제일 큰 것은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90조 가까이 감세가 된 건데요. 네. 이걸 원상 회복시키고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다시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 네. 구간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복지 체험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도 현재 민주통합당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7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활동하셨고요. 여러 가지 그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재벌들은 우리 이목희 당선자님 싫어하겠는데요?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결국은 서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 서주셔야 되니까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에 이제 19대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17대 활동을 하시고 또 18대를 쉬셨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들어가면 17대 때 좀 못했던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또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면적이
그 두 번째 좀 작다 그럽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금천구를 이제 사이즈가 아닌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17대 국회를 지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예. 좀 이 일을 용감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 지금 9만 몇천 원 받으시는 9만 4천 원 받으시는 거 이거 기획할 때 최초 2조 4천억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당시 시작할 때 눈치 안 보고 5조쯤 해서 지금 어르신들 훨씬 더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없었을까. 그래서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좀 더 용감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천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천구 구민들의 일과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이모키 당선자님 만나 뵙습니다. 사실 방송 오시기 전에 속탈이 나셔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셨는데 어려운 시간 또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수요일이죠. 오는 수요일 5월 2일에는 경기 파주시 갑의 윤후덕 당선자가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또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예,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입니다. 예, 양재동 파이시티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결정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열렸는데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도시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유경기 서울시 대변인이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보 공개 청구자에게는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전체 그리고 심의 시기별 명단, 회의별 참석 명단입니다. 류 대변인은 다만 회의 발언 내용은 공개를 하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책임이죠. 이제 책임을 좀 논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서울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오늘 정식 임용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에게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하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존의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1,13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친 결과 정규직 전환자는 당초보다 79명 더 늘어서 1,13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2단계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또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서울시 소식 양아람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용화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덥습니다.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러게요. 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 자, 오늘은 이제 서울시 의회가요,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보류하면서 인천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조례 개정안을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시켰냐면요. 그 숫자원공사에게서 1,025억 원의 그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땅인데 네. 그것이 경인 아라뱃길로 가면서 보상금을 받은 거죠. 1,025억 원을. 그것을 원래는 이제 그쪽에 수도권 매립지 쪽에 지역 환경 사업에 그 보상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걸 부결한 것이죠. 개정 조례안을. 그 이유는 결국은 원래 안에 있는 본질은 뭐 지역 환경 사업을 안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의 이제 추정 연한이 2016년까지인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을 2044년까지 더 연장해 달라.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못하겠다. 2016년까지만 쓰고 나가라. 이게 지금 갈등의 골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인천시나 그 주변 인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일천시에서는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는 각자 알아서 각 지역에서 인천시에 있는 서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입장 쓰지 말고 각자 알아서 써라라는 단호한 입장인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인데 이것을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이 보상금 1,052억 원을 무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대치가 아주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뭐 인천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에 빌미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트럭이 하루에 한 1,700대가 것을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음도 굉장하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악취도 대단하고요. 그쪽에 또 신도시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된다 그런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수도권 매립지를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약 44.7%의 쓰레기를 그쪽에다가 이제 적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국이죠. 경기도도 상당히 쓰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 이후에는 각자 지역 지방자치단에서 해라. 인천시에서 더 이상 이런 악취라든가 이러한 그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천 시민들이 시달리는 걸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겨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갈등이 매듭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했지만은 이 가장 그 예민한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그 연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 의원들 생각은 만약에 인천시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지금 대체 부지도 없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대란이 일어나겠죠. 일주일 안에 그냥 골목마다 다 쓰레기가 쌓여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요. 이런 그 지역 현안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생기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현재 이 문제를 조금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이 인천 서구 거만동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약 10년도에 걸쳐서 이 서해안에 그 서해안을 메워서 만든 땅이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쪽에. 그래서 당시에 89년도부터 추정할 때는 2016년 되면은 포화가 되니까 이제 만기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평수라고 그래요. 약 1979만 평방미터 제곱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곳은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죠. 서울,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이제 바라는 입장은 좀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폐기물 종량제라든가 또 이제 이 폐립하는 매립기술 발전으로 2016년도까지 100%까지 매립지가 차는 것이 아니라 약 62%, 그러니까 약 38%는 남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그럼 2044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입장인데 인천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고 인천시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쓰레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은 뭐 지역 이기주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절충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은 이 수도권의 쓰레기가 빨리 대체 부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천시하고 조정을 해서 이 기한을 연장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형편이 되는 근데 뭐 결국은 줄다리기를 하고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2010년을 44년으로 2044년으로 미룬다고 한들 또 30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발전소도 만들겠다. 아니면 이제 제2의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 공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냐.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또 다른 얘기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매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마칠 시간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유아와 아동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아나 아동들이 이제 몰입도가 강해서 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1277 샤방샤방 3554 샤방샤방 행운의 배달이 죽여줘요.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남자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오디세이 블랙.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언니야, 끝이다. 다 끝난단다. 뭐?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적금을 확 깨가지고 제대로 된 디지털 TV 하나 살란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서울 교대의 한 커피 전문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조금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직원들의 온몸 수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피하고 같이 갈게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바다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바다한테 글씨로 써서 음료를 전달했었는데 주문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화를 바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길러지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씨는 4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2급 청각 장애인인데요. 커피를 배우면서 바다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수화로 함께 대화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다랑 얘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파트너들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처음 느꼈던 열정 자체를 받고 오히려 또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일반 파트너 맞지 않게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바다 씨를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수도권 투데이 김두유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바뀌어버린 경제체제, 그리고 갈수록 주로 만드는 농업의 소득. Quand ils investissaient 100 francs dans le chimique, dans la recherche chimique, ils en retiraient 1000 francs. Ça veut dire que l'investissement était nettement plus rentable dans l'industrie chimique, donc on s'était orienté.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탱이 썼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뒤집어 쓰거나 걱정거리를 떠안았을 때 우리는 덤탱이를 썼다, 덤태기를 썼다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덤터기가 맞습니다. 덤터기는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터기 썼어. 방자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예, 도련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올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정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작업 여파까지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동 쪽으로 상계교 부근 2차로 막고 보수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업 여파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쭉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겠습니다. 성동교에서 강변북로 진입하기도 지금은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교에서 녹천교까지 속도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성산대교 부근으로 정체고요. 이후로 다시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부근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일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동호대교부터 밀려서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서강대교 부근으로도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동호대교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반포대교 부근까지 정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내부수단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괜찮은데 성수동 쪽으로 이동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성산 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까지 이렇게 정체 길이가 꽤 길어진 상태인데요.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까지로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지금은 양방향 많이 어렵습니다. 안양이나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 양평교에서 오목교, 이후로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안양교부터 밀려서 목동교까지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 안쪽으로도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퇴계로 부근으로는 현재 명동역 지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퇴계로 4가에서 명동역 지나 회현사거리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 역시 4가에서 동대문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종로 2가에서 1가 쪽으로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그 밖에 을지로는 3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으로 이동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왕산로는 신설동 교차로에서 동대문 구간 양방면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연일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햇살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상태인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 이렇게 중북부 지역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 현상, 녹색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도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탱이 썼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뒤집어 쓰거나 걱정거리를 떠안았을 때 우리는 덤탱이를 썼다, 덤태기를 썼다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덤터기가 맞습니다. 덤터기는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터기 썼어.